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샌데님. 샌데. 네, 샌데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로 또 우리를 재밌게 소름 끼치게 만들지 바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센데. 세죠. 반갑습니다, 네. 벌기님, 규정님들. 아니, 샌데님. 예. 요즘은 어머니가 샌데님에게, 너 샌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매일 하세요. 매일? 볼 때마다요. 볼 때마다? 뭐 자주는 보지는 못하지만은,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하세요? 성격 때문에 그렇죠. 네네. 좀, 꿈도 잘 꾸고, 무서운 얘기를 하면은, 뭐가 무섭냐, 이런 얘기도 할 때, 센데, 이러고, 가지 말라는 곳에 꼭 가니까, 그럴 때마다, 너 진짜 세다. 참, 늘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절대 안 센데, 사실은 저 어머니가 더 세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가 세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샌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야기는요, 제가 두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한 이야기는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하도 부탁을 해서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농담을 할 친구가 아닌데, 예전에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신비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까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제가 겪은 일인데, 이제 혹시 이야기가 길어지면, 첫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샌데. 이 이야기는요, 제 친구 이야기예요. 친구가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한참 이렇게 노력 중이었는데,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요. 충북 음성 쪽에 그 가까운 곳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보통 가을 추수 끝나고, 이제 농목이 좀 끝나면은, 시골에는 이렇게 마을에서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서 노루를 가나 봐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노루를 가는데, 연락이 왔더래요. 연락이 와서 할아버지께서 소 2마리하고 댕댕이 1마리가 있는데 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래서 놀러 가니까 네가 좀 와서 한 3일 동안 밥 좀 줘라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노는 입장이고 직장을 구하는 상태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 언제 가시냐 그러니까는 언제쯤 가니까 와라 해서 이제 가게 됐대요. 그래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서 또 이제 그 마을 들어가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이제 흔치가 않대요. 지금은 이제 개발이 돼서 버스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기다려서 이제 마을에 내리니까 시간이 한 저녁쯤 다 돼가더래요. 그래서 내려서 마을까지 걸어가는데 한 5분 정도 걸었을까? 갑자기 어디서 그 경운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경운기 소리가요. 네. 그래서 마을 주민인 건가 싶어서 보니까 경운기가 다가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운전을 하시고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경운기 뒤에 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살짝 비끼면서 그냥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경운기가 쓰더래요. 쓰더니만은 그 뒤에 타시는 할머니께서 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탔대요. 타니까 그 마을 쪽으로 가더래요. 경운기가. 고맙죠. 그런데 그 표정이 아무 표정이 없더래요. 어떤 이야기도 안 하시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타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목적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안다는 식으로 그 방향으로 가더래요. 마을 방향으로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고맙다. 그냥 그 생각만 하고 가니까 한참 있으니까 경운기가 쓰더래요. 쓰더니면은 다 왔다는 식으로 내려, 다 왔어. 우리 집은 여기야. 이러더래요, 할머니께서.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한 5분 걸어서 할아버지 댁으로 갔대요. 가서 이제, 주변 정리도 하고, 저녁도 먹고,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차려 먹고, 그리고 연물도 주고, 개밥도 주고, 그렇게 한간 시간을 보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누나가 전화가 왔대요. 그 누나는 직장 생활을 안 했어요. 몸이 좀 약해가지고 직장을 구하면은 오래 버티지를 못해서요.
힘이 들어서 좀 몸이 약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누나 웬일이야? 그러니까 잘 도착했니? 그러니까 누나 잘 도착했어. 그랬더니만은 그래? 내일 주말이고 하니까 나도 갈게. 이러더래요. 그래 그럼 누나 오면 좋지 뭐. 그래 그러면은 너 내일 저녁쯤에 내가 갈 테니까 마중 나와. 이러더래요. 그래 알았어 누나. 그리고 이제 그냥 하루를 그렇게 지냈대요. 지내고 또 다음날 낮에도 또 여물도 주고 주위 청소도 하고 그리고 저녁쯤에 갔대요. 네. 누나가 올 시간쯤에 이제 마을 그 어기로 누나를 데리러 갔는데 누나가 걸어오더래요. 누나 빨리 왔네? 그러니까 아유 야 한참 걸어올 거 오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운기 타고 오시는데 태워주더라? 그리고 저 앞에서 내렸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 나도 어저께 타고 왔는데 그래? 그러니까 말씀 없으신데 고맙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게.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저녁을 해먹고 누나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심심하더래요. 심심해서 이제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여기 그냥 돌비를 할게요. 돌비가 나와서 그냥 마을 구경을 했대요. 마을 구경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니까 그 경운기를 내려준 그 집 앞을 가게 됐대요. 이래저래 가게 됐는데 그 가기 전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다 가시는 건 아니에요. 놀러를. 왜냐하면 연세 드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은 몇 분들은 이렇게 마을에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마을 주민 한 분을 만났대요. 할머니를.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그래 너 왔냐? 예 할머니. 그러고 그냥 이제 지나서 경운기 그 집 앞을 지나려고 하는데 그 뒷들이 환하더래요. 그 집 뒷들이 아주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놓고 두 노인네가 뭘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뭘 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할아버지가 그 뒷뜰에서 삽질을 하고 계시더래요. 삽질을요. 네네. 그래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대요. 인사를 했더니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뭐 하세요? 이 시간에 뒷뜰에 뭐 심으실려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네가 좀 팔래? 이러더래요. 그래서 삽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 삽을 받았대요. 받고 삽질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땅이 딱딱한 땅이 아니고 흐느적흐느적하는 그런 흙이었대요. 그 땅이. 파기는 좀 쉽더래요. 그래서 뭐 태워준 것도 있고 또 노인네분들이 그렇게 또 일을 하시니까 좀 도와주겠다 싶은 생각에 삽질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옆에 서 계시고 할아버지는 이제 삽을 주고 이제 우두머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손을 가리키더래요. 여길 파. 그러면 또 가리킨 곳을 또 파고 또 여길 파. 그러면 또 파고 계속 삽질을 했대요.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큼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누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돌비야 뭐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삽질을 하면서 이렇게 봤대요. 누나 하고 그냥 또 삽질을 했대요. 열심히 삽질을 했는데 잠깐만 할아버지가 여기 파 손을 가리키더래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손을 가리키더래요. 가리키는 곳을 삽질을 하게 되더래요. 본인이 스스로가. 그래서 나중에는 좀 하기 싫은 생각도 들고 그만할게요. 그 말이 나오는데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삽질을 하다가 뭔가 옆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길래 이렇게 봤더니요. 누나가 삽질을 하고 있더래요. 거기서. 똑같이. 누나가 삽질을 하는데 누나 그러니까 삽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돌비란 친구가 한 삽질 할 때마다 그 누나는 두 삽질을 하더래요. 그리고 흙도 엄청 많이 파고 있더래요. 그 계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삽질의 속도가 돌비가 한 삽 할 때는 누나는 두 삽을 파고 있더래요. 그런데 옆에서 할머니가 손을 가리키고 있더래요. 똑같이 할아버지처럼. 그 가리키는 곳마다 삽질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누나의 행세를 보면 좀 말랐고요. 또 그 옛날 시골 할머니들 그 슬리퍼라 하죠. 왜 이렇게 앞에 막혀가지고 그 파란 슬리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삽질을 하는데 보통 삽질이 아니더래요. 처음 봤대요. 예. 남자분들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보통 이제 삽질도 많이 해볼 건데 진짜 그 정도 수준보다 더 할 정도로 삽질을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누나 뭐해? 했더니 누나가 트렌치만 차고 열심히 삽질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걸 그만둬야겠다. 얘기를 해야겠다. 할아버지한테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더래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좀 그만둘래요?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이야기가 안 나오더래요. 계속 가리키는 곳을 계속 삽질을 하게 되더래요.
한참 그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데 누나는 진짜 개삽질을 하고 있더래요. 개삽질이 뭐냐면 진짜 삽질을 잘할 때 개들이 막 땅을 팔 때 막 파잖아요. 그런 삽질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누나 그만해 이 말을 하고 싶은데도 이야기가 안 나오더래요. 말이요. 마음은 싫은데 이상하게 그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남매가 삽질을 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희들 뭐해? 이러고요. 그 소리에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그 화냈던 주위가 어둡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놀러를 못 가신 분이 할머니가 거기 서 계신 거예요. 뒤에. 니들 여기서 뭐 하는데? 남의 집에서 이러더래요. 그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 좀 도와달래 해서 삽질했는데 그러니까 뭔 삽질을 해? 니들 봐봐 뭐 하나? 이렇게 누나를 보니까 누나가 삽질을 안 하고요. 손으로 파고 있더래요. 손으로. 개가 땅 팠듯이요. 개 삽질을 하고 있더래요. 진짜. 근데 이 돌비 친구도요. 손에 한가득 묻어 있더래요. 흙이요. 그때서야 정신 들고 분명히 할아버지 여기 할머니가 뭐 좀 심을 것 같아서 도와드렸는데요. 했더니만은 뭔 얘기하는 거야?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누나도 놀래고 돌비도 놀래고 그게 아니라 어저께도 분명히 경운기를 여기까지 태워줬는데요. 그러니까는 경운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할머니가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니들 여기서 나와 이러더래요. 여기 빈집이야. 나와.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화난 곳에 가서. 할머니가 들어주는 이야기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를 치다가 오시는 길에 경운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은 잘 됐어요. 그 네. 집안의 자식들은 잘 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고 있는데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평상시에 쭉 대대로 이어온 신주단지를 모셨대요. 신주단지를 모셨는데 큰 며느리한테 내가 평생 모신 거기 때문에 네가 모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대요. 그런데 며느리는 예 말만 했지 그렇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요. 앞에서는 얘기는 하지만 왜냐면 또 뭐 땅도 있고 좀 재산이 있으니까 얘기를 잘 들어야만이 또 물림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새 또 신유단지 모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신유단지 모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젊은 며느리가 그걸 모시고 싶겠어요? 부담도 가고 또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한테는 모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후로 그 신유단지를 모셔가야 하는데 모시지를 않았나 봐요. 그런데 미스터리한 게 뭐냐면 진짜 몇백 년 동안 모셔온 그 신유단지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서 이제 뭐 누가 어떻게 처분을 했나? 뭐 그렇게 그 친척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은 빈집이고 이 집은 이제 팔려고 내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좀 뭔가를 좀 이해가 가더래요. 이 친구는 원래 이런 얘기를 잘 안 믿는 친구인데요. 이 일을 겪고 난 후로 진짜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를 이제 믿게 된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후에 너무 무섭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집에 와서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하려고 딱 수화기를 드니까 누나가 분명히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누나가 컵라면을 딱 꺼내더니요. 뜨거운 물을 부더니 그게 한 3분 정도 있다가 먹어야 하잖아요. 익혀서 그냥 뜨거운 물을 부은 상태에서 그냥 젓가락 막 휘저어가지고 그냥 먹더래요. 막 미친 듯이요. 그냥 막 그걸 먹더래요. 익지도 않은 그 사발면을 먹고 난 후에 그냥 나 잘게 하고 들어가더니 그냥 잠을 자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가 받길래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너희들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거기 가지도 말고 그냥 있어라. 내일 아버지가 갈게.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누나는 그냥 세상 모르게
그 익지도 않은 컵라면을 다 먹고요. 자고 있더래요. 쿨쿨쿨. 그리고 아침이 되고 눈을 떠보니까 누나가 일어나 있는데 뭔가가 좀 이렇게 홀려 있듯이 뭔가가 조금 제정신이 아닌 듯 뭔가 나사 하나가 빠질 듯 이상한 행동을 하더래요. 누나 밥 줘. 그러면 그래 밥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아버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 하고 이제 기다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리고 놀러 가셨기 때문에 올 수가 없으니까 얘기는 일단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고 그 마을에 계신 할머니한테 가서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놀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가 좀 이상하다. 누나를 봐라 하니까 누나가 행동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더니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잠시 가는 거예요. 차를 끌고 가더니만 한 2시간에 있다가 스님을 모셔 오셨어요. 근처에 어떤 뭐 스님을 모셔와가지고 그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거기를 가보자 해가지고 그 집을 가게 된 거예요. 갔죠. 그거 스님이 딱 보더니만 하는 말씀이 뭔가를 모셔가야 하는데 모셔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가가 온 것 같다. 이걸 찾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스님이 뭘 준비하더니 그 뒷뜰에 가서 땅을 막 훑어보더래요. 쭉 훑어보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누나가요. 땅을 파려고 막 겨우더래요. 낮은 자세로 땅을 파려고 막 겨우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요. 아버지가 탁 잡더래요. 누나를 딱 잡고 그러니까 그 누나가 힘이 엄청 세지더래요. 그들이 막 땅을 파려고 하는 행동을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스님이 딱 그걸 보더니만 데리고 나가라고. 아무래도 이런 쪽에 기운이 간 것 같다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데리고 나갔대요. 어머니가 데리고 나가고 그 누나가 파려고 했던 곳을 스님이 팠대요. 거기가 이제 뒷뜰 맨 끝에 바위돌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누나가 거기를 파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거기를 파보니까 거기에서 철에 쌓인 나무로 된 함이 하나 나오고 그 함을 여니까요. 거기 신일단지가 나오는데 그 신일단지 뚜껑에 부적이 딱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구만. 이거를 모시지 않아서 이거를 가져가려고 오셨구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그러면서 그 신일단지를 스님이 가져가서 보내겠다. 천도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해서 그 신일단지를 모셔갔대요. 그 후로 그 누나는 그런 기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약간의 신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런 일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경험하고 지금 그 후로는 경험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무섭고 황당하고 신기하다 해서 저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해달라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기묘하다, 이야기가. 네, 기묘하죠.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 신혼단지를 모시겠다 해놓고 그 며느리가 안 모셔간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또 이게 몇백 년 동안 이어온 거기 때문에 모시긴 싫고 하니까는 아예 부적을 붙여서 거기다 묻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아주 오래된 엽전 3개하고 딸 나달이 있죠? 그 나달이 한가득 나오더래요. 그 안에요. 근데 원래 신혼단지 의미라는 거는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모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자손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못 살 때에 식량이 귀할 때는 그 단지에다가 이렇게 나달을 넣어놓고 꼭대기 위에 넣어놓고 손 안 닿는 곳에 넣어놓고 나중에 흉년이 오거나 힘들 때는 그거를 곡식을 뿌려가지고 양식으로 먹으라고 조상님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신 그 할머니께서 서운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으려고 오셨는데 쉽게 말하면 영가들은 삽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간한테는 삽질하는 모양새로 보여준 것 같다 하고 스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이 자매가 개삽질을 하고 있었지만은 사람한테는 삽질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친구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직접 예. 겪으신 거죠? 샌드님께서. 예. 이거는 제가 이제 겪은 이야기고요. 네. 이 이야기도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오. 제 후배에 친구가 있었어요. 예. 제 후배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제가 가끔씩 이제 술 한잔 하고 해서 얼굴로 알아요.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 후배였는데, 하루는 그 후배를 만나게 됐어요. 후배를 만나게 돼서 술을 한잔을 하다가 그 후배 친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형님, 왜? 그러니까, 내 친구 걔 알죠? 그러니까, 걔 이제 그 애가 지금 4살인데요. 그래? 근데 왜? 했더니, 4살인데 애가 집에서 벽만 보면 울어요. 그러는 거예요. 벽을 보면 운대요. 손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달래도요, 계속 벽을 보고 운대요. 그래? 좀 신기하네? 얘가 이제 4살인데 뭘 벽에 뭐가 있다고 울겠냐? 내가 했더니,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가 지금 그 아이 때문에 직장도 지금 제대로 못 나가고, 지금 아주 그냥 좀 힘든 지경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하나인데. 그러고 난 후에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또 그 후배를 또 만나게 됐어요. 그 후배가 그 친구한테 내 얘기를 했대요. 그 샌드 형이 조금 그 영적인 게 있어가지고, 좀 보는 게 있다. 그 말 나오기 전에는 무당 얘기를 했대요. 아무래도 무당을 불러서 우리 애를 좀 풀어야겠다. 벽만 보고 우니 이거 뭐 대책이 없다. 미치겠다 진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샌드 형을 좀 불러가지고 한번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 한번 가볼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보자. 신기한 거예요. 저도 애가 왜 벽을 보고 우는지. 근데 병원을 가면 아픈 곳이 없대요. 전혀. 너무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그 후배 친구 집에 가게 됐어요. 빌라 3층에 사는데 제가 이제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 후배랑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계단 입구에요. 옷에 천 같은 게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찢겨져 있고 깔려 있고 소금 같은 게 뿌려져 있고 그 내가 올라가면서 이게 뭐야? 하고 올라갔더니 그 후배 친구 집인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무당 한 분이 와 계신 거예요. 무당 한 분이 와 계셔서 뭔가를 그 애를 위해서 풀었나 봐요. 그런데 이 후배 친구가 이런 걸 잘 안 믿는 친구거든요. 잘 안 믿는 친구인데 오죽 답답했으면 무당을 불렀겠어요. 근처에 무당을. 그래서 이제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제 뭔가 풀어내고 했는데 그 무당을 딱 보니까요. 지쳐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눈에 눈망울이 한가득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귀엽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 하고 인사를 하고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너 많이 아파? 그러니까는 아니요. 너 왜 울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이 애가 날 보더니 안 울어요. 다른 사람들 울면요 말을 시키면 우는데 내가 가니까 안 우는 거예요. 저는 안 보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후배 친구가 형님 오니까 얘가 안 울어요. 오히려 웃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더 말을 걸어봐야겠네 싶어서 말을 걸었어요. 야, 뭐가 보여? 그러니까는 여기 벽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벽에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근데 4살짜리가 그런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네. 쇼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는 한 달 됐대요. 그런데 애가 울 때마다 이 전등불이 깜빡깜빡 꺼졌다 켰다 하는 거예요. 집안에 전등불이 켜졌다가 나갔다 켜졌다가 나갔다. 그래서 전기사가 와가지고 딱 보면은 아무 일 없다는 거죠. 자기가 15년 동안 전기를 하는데 이렇게 전기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처음 봅니다 하고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여기다가 뭐를 했었냐 이 벽에다가 했더니 이제 애 엄마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걸어놨대요. 친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그런데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첫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그리고 이제 걸어놨다가
애가 태어나면서 그 사진을 띄었대요. 띄고 난 뒤에 이제 애기 때는 몰랐는데 얘가 4살 되니까 잠깐만 그 벽을 보고 우는 거예요. 정확히 그 사진 두는 곳을 향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네.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어딨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옆에서 숨을 허덕거리는 그 무당분이 뭐니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어디에 둔지를 모르겠대요. 띄워놓고 사진을 어떻게 둔다는 걸 찾지를 못하겠더래요. 어디 있는지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가를 좀 느껴봐야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뭔가를 이렇게 느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애가 너무 해맑고 너무 이쁘고 귀엽고 해서 야, 어떻게든 이 아이를 좀 살려야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그 소파에 좀 잠시 앉아 있었어요. 이제 생각하는 중이었겠죠, 제가. 앉아 있다가 제가 갑자기 베란다에서 뭔가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요. 베란다에서요. 예. 그래서 제가 베란다로 그냥 갔어요. 베란다 갔더니 베란다에 막 짐이 한가득이에요. 정리 안 된 짐들이 한가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가리켰어요. 그 어머니한테요. 여길 뒤져보라고요. 왜요? 그러더라고요. 글쎄 뒤져보세요. 했더니 막 뒤지니까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잘 모셔오는 게 아니고 그 짐 그 구석에다가 그냥 휘저 박아놓은 거예요. 그걸 찾아냈죠.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어머, 여기 있었네. 찾아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 사진을 들고 와서 제가 그 아이한테 슬쩍 보여줬어요. 혹시 이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러니까 얘가 놀라더니요. 맞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놀라죠. 제 후배도 놀래고 후배 친구 놀래고 심지어 그 무당도 놀래요. 그래서 일단 찾았으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 마침 무당분이 와 계시니까 이런 일은 이분이 하는 일이니까 이 사진을 갖고 무당분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해서 그 사진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는 갔죠. 들리는 얘기에 그 무당이 그걸 풀지 못했대요. 원인은 알아냈지만 그 원인을 풀어내지를 못했대요. 애가 계속 울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한 무당분 2분을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영가를 풀어냈어요. 근데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애한테 해코지를 했던 게 아니라 이뻐서 귀여워서 만지고 싶었는데 애는 그게 무서웠던 거죠. 그러면서 그 천도를 하고 잘 풀어내서 그 후로 지금 애는 컸고요. 지금 중학생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지금 잘 크고 잘 살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다행이다. 그래서 저도 참 이걸 경험하면서 진짜 이게 귀신이라는 게 영가라는 게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뭔가를 이렇게 아쉬워서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보이는 존재도 있는데 사람은 그게 무섭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아이 눈에 바라보는 세계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사실이구나. 또 한 번 제가 또 깨달았어요. 오늘, 그리고 예. 제가 거기서 반무당이 됐고요. 예, 어떻게 제가 반무당이 됐고요. 뭐 수고비는 못 받았지만은 나중에 또 술 한 잔 제가 잘 얻어 먹었습니다. 사실은. 예. 오늘 2가지 이야기가 예. 좀 기묘한 이야기였어요. 예, 기묘한 이야기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요. 예.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시고 그리고 샌드님은 요즘 예. 그 강아지 어때요? 좀 잘 있어요? 강아지가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요. 그제부터 더 몸이 더 좋아져서 네.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 배로 잠깐만 점프를 해서 올라오는데 아이고 우리 망고요. 예. 그렇지,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제가 걔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 맛을 예, 산다. 잘 그죠? 있습니다. 네. 예. 또 우리 망고도 물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무서운 밤 되십시오. 샌들 샌데. 감사합니다. 자, 방금 샌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게 2가지인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엄청 무서운 이야기, 이런 거보다는 약간 기묘하면서 신기함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